하버드 의대가 제시하는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루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만성염증을 정복하는 약은 약상자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염증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만약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저희 훌륭하고 건강에 관심 많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대한 통합의학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화인병원 병원장으로서 김진목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정말 괴활한 상태입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와 변형을 가속화시키죠. 심지어 면역체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외부 침입에 맞서 방어하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급성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고름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훨씬 미묘합니다. 미세먼지, 고혈당, 고혈압, 식품 첨가물,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혹사당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급성염증과 달리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러한 미세 염증을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끈질긴 염증은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천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자가 확인법. 혹시 만성염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신다면 다음 자가 확인법으로 간단히 점검해 보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며 늘 배가 고프다.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수면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늘 피곤하다.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하다.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긴다. 이 중 여러 가지가 여러분께 해당된다면 만성염증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이제 만성염증의 가장 해로운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액상과당. 이것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과당과 달리 액상과당은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여 당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이 강력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를 생성하는 단당류, 부드러운 빵, 과자, 페이스트리, 그리고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염증을 촉발하는 빠른 설탕입니다. 기름진 육고기와 가공육 제품, 술. 이 세 가지는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갈망을 넘어 하루 권장량인 300에서 400g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범은 바로 빵, 과자,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인슐린을 왈칵 분비하죠. 이러한 주기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져 저혈당 상태가 되고
몸은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라 다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더욱이 탄수화물 섭취는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이러한 보상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즉, 단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또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탄수화물에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허기가 진다. 식사 후 단맛이 나는 후식을 즐겨 먹는다. 오후 3에서 4시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는다.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다. 만약 이 중 여러 가지가 여러분께 해당된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음식. 이제 만성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없애는 진정한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증과 싸우는 이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미 몇 가지 떠올리실 테지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소, 양파,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케일, 버섯 등 다양합니다. 강황, 후추, 정향, 계피, 겨자, 고수와 같은 향신료 채소들도 포함됩니다.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도 잊지 마세요. 과일, 사과, 감, 수박, 귤, 딸기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이 모두 훌륭합니다. 견과류와 씨앗,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입니다. 커피와 녹차, 만성 염증을 없애는 음식으로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놀라운 식품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토마토를 선택하겠습니다. 라이코펜의 힘. 토마토는 강력한 식물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염증 효능 외에도 라이코펜은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며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므로 술 마신 후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비타민 K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피부에 탄력을 주어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라 기미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서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성분인 라이코펜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익혀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코펜 함량은 익힐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익히는 것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로 요리할 때는 잘 씻은 뒤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데치거나 찌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조리법이 좋고 요리 중이나 요리 후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약간 섞어주면 좋습니다. 단,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요리 중에는 넣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려야 합니다. 토마토 껍질의 질긴 식감 때문에 익힌 후 껍질을 벗겨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으니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는 원래 여름 채소에 속하지만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달리 란중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다고 했죠? 큰 토마토 한 개와 방울토마토 여러 개를 비교하면 어디에 껍질이 더 많을까요? 바로 방울토마토에 더 많습니다. 게다가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라 후숙시켜 매장에 나오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색깔이 파랄 때가 있는데 이 파란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285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 즉, 보통 요리 온도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니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만성염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루틴. 이제 2020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스페셜 리포트, 만성염증을 없애는 종합적인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염식품 섭취.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 커피 등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 관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와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충분한 수면, 양질의 수면은 신체 회복 과정과 염증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 흡연은 주요 염증 유발 요인이므로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절주, 과도한 음주는 염증을 부추기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극복,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세요.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 보조식품 섭취, 커큐민, 생강, 카테킨, 클로로겐산, 오메가3, 보스리아,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등이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가볍게 보시기 쉽지만 실제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